볼게요. 쌤이랑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등차 수열 다음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이제 어떤 게 등비 수열이냐면은 이제 이런 게 등비 수열이라고 했었어요. 그다음 쌤이랑 이제 어떤 수열들을 공부하기로 했냐면은 이제 규칙적이면서 뒤에탕이 예상이 되는 애들을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뭐가 올 것 같아? 32가 오겠죠. 그럼 얘는 이제 왜 등비 수열이 되는 거냐? 저 B라는 표현이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때 등차를 기억하면은 뒤에 탕에서 앞에 거를 뺀 게 계속 일시적으로 똑같았잖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나눈 게 다 똑같아요. 4 나누기 2 하면 얼마 나와? 2 나오죠. 8 나누기 4 하면 얼마 나와요? 2 나오고, 16 나누기 8 하면 얼마 나오면은 2 나오거든요. 그럼 잘 봐. 이제 뭐 등비수열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누기 때문에 붙은 거긴 한데, 우리 등차수열도 공부하면은 맞아, 빼는 거 2 맞는데 어떻게도 해석해? 빼는 거 말고 더해서 2 더해도 나오죠, 충분히. 그럼 똑같아. 뭐 나눠서 같은 것도 맞지만 뭐 곱하면 나와요? 2 곱하면 나오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기본적인 수열로 이제 공부하면은 이제 A1, A2, A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A2에서 A1 나눈 거랑 A3에서 A2 나눈 거 똑같다고 했는데 공통된 B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요, 공비라고 할 거고요. 얘는 R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수열 왜 공부한다고 했어? 뭐 구하려고? 일반항 구하려고. AN 구하려고. 어차피 AN 구하면 다 풀리니까. 결론은 이제 AN을 구해줄 건데, AN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이거 식 한번 써볼게요. A2는 뭐랑 똑같냐? A1에서 공비 곱하면 되거든요. 얘 A1의 R이야. 두 번째, A3은 뭐라고 쓸 수 있냐? A2의 R입니다. 맞죠? 그러면 쭉쭉 가서 어디까지 올 거냐면 일반항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AN은 지금 위거 살짝 보면은 1 작은 거에다가 뒤에 똑같이 R 써주면 되니까 여기 A-1에 R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때 한번 해봤으니까 몇 개의 식이냐? N-1개의 식을 다 곱할 겁니다. 그 무슨 식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왼쪽 뭐 나올 거냐? A2부터 AN까지 나온다. 왼쪽은. 오른쪽은 A1부터 AN-1까지 나올 거고요. R을 총 몇 개 곱했냐면 N-1개 곱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R을 3개 곱해보자. 그럼 얼마 나와? R 세제곱 나오죠? 3R 아니지? 그럼 R을 N-1개 곱했으니까 R에 N-1제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부터 N까지고 1부터 N-1까지인데 공통 보니까 2부터 N-1까지 다 지울 수 있거든요. 그럼 누구 남냐? 궁금한 AN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 그래서 이 공식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누구만 알고 있으면 되냐? 그 등차랑 똑같게 초항이랑 공비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똑같이 N-1이 붙는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뭐 또 다른 유도 방법은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써먹겠죠? 뭐냐면은 여기서 A2를 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A1R로 쓸 수 있으니까 A1R의 R이니까 A1R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A4 같은 경우는 A3R일 텐데 A3이 A1의 R 제곱이었으니까 여기는 A1R 제곱에 R 곱하면은 A1R 세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공식이 여기가 4면 여기가 세제곱 나오기 때문에 쭉쭉 진행이 돼서 일반항 같은 경우는 A1 곱하기 R에 N-1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또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이런 거 공부하는 건데, A2가 예를 들어서 3으로 갈까? A3이 18이래. 근데 A5가 162래. 가보겠습니다. 우리 A3을 어떻게 해석해주면 돼? A1에다가 R 2개 곱한 거 맞죠?
그럼 A5는? A1에다가 I 4개 곱한 거 맞지? 나누면 얼마 나와요? 아래 제곱 나오죠. 큰 거 기준 나누면. 그래서 아래 제곱은 선생님이 9로 맞춰놨는데 그럼 아래는 얼마 나오겠어? 뿔마 3 정도 나오겠죠? 그럼 문제는 이제 양수라고 보통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공비를 3으로 접근해버리면은 공비가 3이면 그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뭐까지 구해버리면 되겠어? 2까지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 같은 경우는 AN은 초항에다가 아래 n-1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3 넣어버리면은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18 나온 거겠죠.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런 설명이 또 있었는데, 어떤 설명이냐면은, 만약에 AN이 등차 수열이네? 그럼 일반항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공차 N처럼 생기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얘는 어떤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했었죠? 1차 함수.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이 나오면은 AN이 1차 함수 형태네? 그럼 이 AN의 등차 수열이다 해석했었고요. 여기 N 앞에 있는 숫자가 뭐였어? 공차였죠. 기억나십니까? 똑같습니다. 왜? 등비수열의 일반화 공식을 보면요. A1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이렇게 쌤이 설명해 줬을 거야. R은 상수. A1도 상수. 그러면은 n에 따라서 지수가 바뀌고요. 그 쭉 계산한 y값이 왼쪽 좌변이 바뀌어요. 그럼 얘를 무슨 함수로 해석을 해줄 거냐?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지수 함수로 해석해 주면 되겠다. 지수 함수로. 그래서 어떤 AN이 이런 형태가 나와 있다. AN이 지수 함수 형태네? 그럼 이 AN은 등비수열로 해석을 할 거고요. 여기가 R이라는 거. 공비입니다. 알겠죠? 항상 n-1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초항 앞에 거랑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기 밑은 그 공비로 공부하되 그냥 초항은 1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많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AN이. 지수함수 형태는 맞죠? 그럼 공비는 뭐라고 말해주면 돼? 얘는 3이 아니고 여기 제곱까지 내려서 9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초항은 1 대입하면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이제 같이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등차랑 등비를 같이 배우잖아? 시험 공부할 때도. 그래서 공식을 다 외워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 어떤 내용이냐면 등비 중항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얘는 수직선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쌤이 지금 항을 봤을 때 이렇게 진행이 돼 있으면은 이 항을 이제 A1, A1R, A1R 제곱으로 나오면은 이 세 개의 항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등차일 때는 더했죠. 등비일 때는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요? A1 제곱 R 제곱 나오죠. 가운데 거 뭐랑 똑같아? 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등비 중항은 이제 중점이 아니고요. 가운데 거 제곱이 양끝 곱이랑 똑같은데 또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처럼 여러 가지 항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A1 R의 세제곱, A1 R의 4제곱이 나와도 이 가운데 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등비 중항이 쓰일 수 있거든요. 공식 뭐라고요?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 끝. 이렇게. 그래서 등비 중항은 이렇게 쓰인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등차 수열처럼 이렇게 막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세 개의 이제 항이 있고 등비 수열이래요. 근데 보통 이제 등비 수열은 이렇게 나와봤자 합은 의미가 없거든. 그럼 또 뭐가 중요하냐? 곱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세수의 곱을 알려줘요. 그럼 또 마찬가지야. 이렇게 세수의 곱을 곱하면은 A1 R의 세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뭐 8이나 20채를 많이 주겠죠. 마이너스 8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가운데 항이 나오긴 하죠.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또 알려주고 싶냐? 가운데 거를 A1으로 두세요. 가운데 거를. 그럼 기본적인 공비는 R이잖아. 그럼 여기는 A1 R이 돼버릴 거고 이 전은 뭐가 돼버리겠어? R분의 A1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똑같은 풀이긴 하지만 가운데 거 A1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등비수열 일반항 했으니까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 써주면 되겠죠. 일단 나올 수 있는 이제 증명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또 SN을 해석해주면 되는데, SN은 A1부터 쭉 더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없긴 하겠다. 예를 한번 가볼까요? 잘 봐. 또 SN을 가지고 올 건데 그냥 SN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위에다가 공비를 하나씩 곱할 거다. 그럼 공비를 하나씩 곱한다는 거는 A1 첫 번째 항은 뭐로 바뀌겠어? 두 번째 항으로 바뀌겠죠. 이해하십니까? 얘는 세 번째 항으로. 그럼 쭉쭉 가서 이 n-1은 a n번째 항으로 바뀔 거고요. 이 a는 a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바뀌겠죠. 이 두 식에 뭐 할 거냐? 빼겠습니다. 그럼 sn 빼기 r 곱하기 sn이니까 1-r에 sn이고요. 이 라인끼리 맞춘 이유는 여기 다 지워줘야 돼요. 이 라인 다 지워줘요. 그럼 누구 남아? A1 남고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n 플러스 1번 장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초항에다가 아래 이거 하나 줄인 거 n제곱. 오케이? A1, A1 공통 있네. 묶을게. 그래서 결론은요.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A1의 1 플러스 왜 플러스죠? 뺐으니까 미안. 마이너스 AN 더하기 1 써야죠. 그 다음 분모는 1-R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고요. 지금 얘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둘은 거의 똑같아. 뭐만 차이점이 있냐? 여기 순서가 바뀐 건데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냐?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 곱한 거예요.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은 하나만 외워줘도 되는데 이거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공비가 항상 자연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2분의 1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자 봐. 얘를 외웠어. 그럼 얘네들은 여기다 쓰면 좋아. 그럼 반대로 뭐냐? 얘만 외우면 이제 뭐 풀 때가 조금 이제 거슬리냐? 이런 거 어때? 공비 3일 때 여기 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A1 곱하기 1 마이너스 나오잖아. 보면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더 크겠죠? 그 음수 나오고 음수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음수가 싫어서 이렇게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공비가 1보다 작은 형태, 분수나 음수가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어 버릴 겁니다. 그 이유는 그냥 양수로 풀고 싶어서. 그래서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건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 한번 만들고 공식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만약에 A2가 10이고 공비가 5래. 근데 문제에서 S10이 궁금하대. 어떻게 풀어달라고?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마찬가지로 공비랑 초항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A2는 뭐 곱하기 뭐야? 공비랑 초항을 곱한 거고요. 초항이랑 공비가 나와 있으니까 공식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R이 5네. 1보다 크네. 그럼 몇 쪽 말고? 여기다가. 알겠지? 5-1분의 A1의 R의 N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요, 얘들아. 이 지수만 여기 위에 써주면 되고 분자에는 초항까지 있다는 거. 그럼 보자. 이제 또 등차수열이랑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면은 SN을 까봤는데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 AN은 어떤 수열? 등차수열. 맞죠? 왜? SN이 2차 형태잖아. 그럼 이 A는 등차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뭐까지 알 수 있지 여기서? 공차가 2인 것까지. 2분의 D 자리였으니까. 기억나죠? 한번 공식 써볼까? 등차수열의 합공식은요.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 D자리까지. 그래서 N제곱만 잘 보면은
여기 dn에 n까지 곱해버리면은 dn제곱이고 여기 분모 2까지 해서 2분의 d 자리에 알겠죠? 개수가. 그 다음 이런 내용 있었죠? 얘는 무슨 수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원래 그딴 말은 없어. 근데 이렇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이게 붙으면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요. 됐습니까? 기억나시죠? 얘도 똑같이 있습니다. 쓰면 이제 이 SN을 전개해서 알려줄 건데 조금 어떻게 전개해 볼 거냐면요. 얘를 하나의 항으로 묶을 거야. 그래서 분배해줘, 괄호한테. 그럼 얼마 나오는지 볼게.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빼기 R-1분의 A1까지 됐습니까? 그럼 어떤 형태냐? 이 숫자랑 이 숫자로 봤을 때, 왜냐면 초항이라 공비는 무조건 상수일 거니까 숫자로 봐도 되겠죠? 똑같다? 근데 부호 차이야. 그 다음 이 가운데 어떤 형태 나와야 돼요? 지수함수 형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뭔 말이냐? 이런 거 있잖아. SN이 생김새가 지수함수네? 근데 앞에 숫자, 뒤에 숫자가 부호 차이네? 그럼 이 A는 무조건 등비수열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전개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아. 이 새끼 있으면 등차 수열. 얘 있으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요. 이렇게 생기면 등비수열. 그럼 얘도 어디 있어요? 어딨냐? 여기 자리에 뭐로 쓸까? A. 상수항 자리에 이것 빼고 다, 그러니까 이 설명 뭐냐면은 마이너스 3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마이너스 3 말고 아무 숫자 오면 무조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뭐가 오든지 간에. 0이 와도 돼, 안 와도 돼.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마삼만 아니면 돼요. 이 둘이 더해서 0 되는 조합. 이거의 부호 차이만 아니면 무조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SN이 나오면은 뭐까지? 얘까지. 공비가 2인 것까지. 알겠죠? 뭐 나머지는 똑같이 문제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공부하면 되고요. 좀 차이점은 다 똑같거든? 지금까지 다 똑같이 했어. 등차, 등비 똑같이 했는데 하나만 더 있어요. 등비수열은. 쭉 내리면은 이제 여기 팁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꼭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시험 범위가 되면은 학교에서 알려줘요. 뭐 원리합기에 대한 내용을 뭐 한 문제 낸다, 안 낸다. 안 내면 공부 안 하면 되고요. 나오면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합계, 더한 건데요. 뭐랑? 원금이랑 이자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경제 쪽으로 좀 가는 건데 뭐를 공부할 거냐면은 단리라는 설명이랑 복리에 대한 설명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나오는데 알고 있으면 이제 뭐 상식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이거는. 적금이랑 예금. 얘는 좀 생소하죠? 뭐 들어봤을 수도 있고. 혹시 적금이랑 예금은 혹시 뭐지? 얘는 자주 써먹는 거니까. 적금이 뭐죠? 돈을 이제 주기적으로 저축하는 게 적금이야. 알겠죠? 뭐 매달 1일에 5만 원씩 적금한다. 그럼 매달 1일에 5만 원씩 적금하는 거고요. 예금은 좀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적금한다는 1월 1일, 2월 1일 100만 원씩 넣는 거고요. 1200만 원은 예금한다. 그러면 그냥 딱 1월 1일에 1200만 원 예금하고 돈 안 넣어. 끝. 그래서 얘 보통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거고 얘는 좀 적은 돈을 계속 넣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매달 넣어줘야 되니까 뭐 다른 달에 이제 용돈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얘는 안 되죠. 꼭 넣어줘야 되는 거고. 얘는 한번 목돈 생겼을 때 쭉 넣으면은 이제 그거로 좀 이자 버는 거고. 오케이? 그럼 잘 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들어가 볼 건데 보통 뭐로 문제를 공부할 거냐? 복리로 많이 문제를 풀고요. 너네가 알고 있는 이제 이자랑 원금의 관계는 아마 단리일 것 같은데 왜냐면은 봐봐. 혹시 10만 원을 쌤이 1월 1일에 넣었어요. 근데 월이율이 20%로 가볼게. 말은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 2월 1일에 이 돈은 얼마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자를 한 달 동안 20% 쳐준다는 거야. 얼마 돼 있어야 돼?
20만 원이니까 12만 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달 지나면 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100%가 그대로 움직여주면 되는데 20%를 얹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120%가 된 거예요. 됐죠? 그럼 잘 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이거는 얼마 돼 있을 거 아니야? 3월 1일에는. 좋아요. 지금 혹시 14만 원도 나올 수 있고 14만 4천 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잘 봐. 얘가 뭐냐? 이게 단리고요. 이게 복리입니다. 그럼 뭔 차이점이냐? 단리법은 이거에 대한 이자만 계속 늘어나 주는 거예요. 10만 원에 20% 얼마예요? 2만 원이거든요. 계속 2만 원만 추가해 주는 거야. 그럼 4월 1일에도 얼마 되겠어? 16만 원. 5월 1일에도 18만 원 돼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복리는 뭐냐?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0.4만 원? 4천 원이 더 붙었네? 뭐가 붙은 거냐? 이 2만 원의 이자까지 쳐준 거예요. 2만 원의 이자까지. 그러면 14만 4천 원인데 그럼 이 4월 1일의 단리법은 어떻게 돼버릴 거냐면은 14만 4천 원에 100분의 120을 또 곱해주면 돼요. 얘는. 그럼 또 아까 우리가 번 돈이 이제 2만 원이 이자 돼가지고 4만 원 된 거 아니지. 이 4천 원까지 껴가지고 4만 4천 원 이자가 돼버린 거죠. 4만 4천 원도 또 이자를 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고요. 얘는 원금이랑 이자를 합쳐서 이자가 쳐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여기. 알겠죠? 그 문제 만들어 볼게. 쌤이 연이율 2% 적금을 들 건데요. 24년 1월 1일에 100만 원을 낼 거야. 그 다음에 얘를 10년 동안 넣어서 34년 12월 31일에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34년이면 10년이냐? 11년이지. 맞지? 33년으로 가볼게요. 10년 동안 쌤이 이제 적금을 해볼게. 됐나요? 그 봐봐. 25년에 쌤 얼마 넣어? 또 100만 원 넣겠죠. 쌤이 이제 이 풀이 방법대로 내가 문제를 풀어줘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어떻게 쓸 거냐? 24년도 100만 원 저축했잖아. 여기 라인은 숫자 안 쓸 거야. 아무것도. 한 칸 내려서 쓸 겁니다. 26 안 써도 돼. 바로 어디까지 올 거냐? 이 33년까지 저축한다고 했잖아요. 적금한다고 했잖아. 바로 전까지 와주세요. 그럼 32년 1월 1일에도 100만 원 넣을 거고요. 33년 1월에도 100만 원 넣겠죠.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내가 언제 넣는지, 그 다음에 언제 돈을 받는지. 그 무슨 말이냐?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어떤 손님이 1월 1일에 100만 원을 넣어줬네. 근데 31일에 만기가 돼. 끝나. 적금이. 그럼 난 쌤은 이 돈을 연이율 2%니까 1년 동안 은행에 잘 보관해주면 우리가 이자를 2% 올려주겠다는 표현이에요. 100만 원을 이자를 쳐줘야 돼? 안 쳐줘야 돼? 1월 1일에 넣어서 그냥 뭐야 이거? 1월 1일에 넣어가지고 12월 31일에 돈을 받는데 쳐줄 거야? 안 쳐줄 거야? 생각해볼게요. 1월 1일 새해 첫날에 넣어서 새해 마지막 날에 돈을 받는데 쳐줄 거야? 안 쳐줄 거야? 쳐줄 거야. 알겠죠? 쳐줄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뭐로 바뀌어? 2% 올릴 거니까 102만 원 되겠죠. 그럼 102만 원의 표현 혹시 이렇게 써도 돼? 102%? 100분의 102? 됐어? 그럼 잘 봐. 얘 1월 1일에 넣었잖아. 그럼 내가 32년, 작년 1월 1일에 놓은 돈은 올해 봤을 때 얼마로 부러져 있을까? 1년 동안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이자를 쳐줘야겠죠. 뭐로 바뀌어 있어? 100만 원 곱하기 1.02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날 는 돈 여기 이자 쳐준다며. 그럼 이 돈도 이자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 쳐주겠어? 얘가 100만 원 곱하기 1.02였는데 우리가 100만 원 넣는 거 1.02 곱한 거잖아. 그럼 똑같이 이 돈을 1.02 곱해주겠죠. 그럼 얼마 되는 거야? 1.02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계단식으로 문제를 쓰게 되면요. 여기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24년에 넣은 거, 25년, 26년 쭉쭉 가가지고 32년, 33년에 넣은 돈을 다 합할 건데요. 그럼 이 항들을 다 더해주면 돼? 근데 이 항들의 관계를 보니까 1.02 곱해줬네. 그럼 31년에 넣은 거는 이자 한 번, 이자 두 번, 이자 세 번 받을 거니까 1.02의 세제곱이겠네. 뭐가? 공비가 1.02이고 초항이 100인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해. 왜냐면은 문제에서 뭐 초항 공비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뭐 연이율 몇 %, 몇 년 동안 저축했다, 뭐 돈 얼마 넣는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서 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뭐 다 필요 없고 첫 번째 항이나 둘째 항만 어찌어찌 구하면 너네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까지 한번 내보자면은 공비 얼마라고요? 1.02. 초항 얼마라고요? 102만 원. 솔직히 이 마지막 항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몇 년 넣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 항의 개수. 10년 넣는다고 했죠? 항 몇 개? 10개. 그럼 우리는 S10을 구해주면 되고요. 뭐부터? 뭐 쓰기로 했어? 1-R 아니면 R-1 쓸 건데 공비가 1.0이다? 그럼 뭐 쓰는 게 낫겠어? R-1 쓰는 게 낫겠죠? 0.02분의 초항 얼마야? 102에 R-1 형태 쓸 거니까 여기 뭐 쓸 거냐면은 공비의 10제곱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대부분 문제 이건 나옵니다. 알겠죠? 문제 써 있어요. 그래서 얘를 소수로 바꿔서 이렇게 줄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곱하시면 돼요. 이게 원리합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변형되는 건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아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얘는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33년 1월 1일에 돈을 넣었어. 근데 내가 만기 날이 새해 첫날이야. 그럼 내가 1월 1일에 넣은 돈은 이자를 쳐줘 안 쳐줘? 안 쳐주겠죠. 바로 찾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봐봐. 32년 1월 1일에 넣은 거 이날 보면 이자 채워줬죠? 한번. 그럼 이때 이자 채워주겠어? 안 채워주겠어? 안 채워줍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이 있냐면요. 초에 넣고 초에 받으면 이자 안 줘야 돼. 마지막 연도 거는. 또는 다 새해 초가 아니고 말일에 넣었어. 말일에 넣어가지고 말일에 받아. 그러면 이것도 1년을 안 채운 거니까 이자를 안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초에 넣고 말에 받았으니까 1년 채워달라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문제 바로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 등차 등비는 거의 비슷한데 이 원리합기에 대한 내용만 좀 추가돼가지고 여기 잘 공부하면 되고요. 여기 148쪽 보면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복리로 보통. 그 다음에 매년 초에 넣어서 말에 받는다고 했고 쌤은 5년 동안 넣을 거고요. 연이율 4%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연도 맞추고 싶은 사람에다 보통 뭐 21년을 써도 되고요. 그냥 01년을 써도 돼. 의미 없어. 알겠죠? 아니면 뭐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안 쓰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5개 써야 되니까. 볼게요. 21년 1월 1일에 100만 원 들게. 언제까지 넣는다고? 5년 동안. 그럼 22년, 23년, 24년, 25년. 쌤은 뒤에 거 두 개가 좀 제일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넣어볼게요. 100만 원 넣을 거고 100만 원 넣을 거야. 그럼 쌤은 언제 받는다고? 5년째 되는 말에. 연이율은 4%. 볼게요. 이거 이자 쳐준다고? 쳐준다고. 알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여기 금액 얼마라고? 100만 원 1년 동안 이자 쳐줄 거니까 100 곱하기 1.04. 근데 한 번 더 이자 받을 거니까 100 곱하기 1.04의 제곱까지. 끝입니다, 이제. 그냥 5년째 넣었으니까 항이 몇 개겠어요? 5개. 공비는 1.04.
초항은 104만 원. 가볼게요. 공비가 보통 마이너스 1은 없고요. 1.04 보통 1보다 좀 크기 때문에 다 R-1로 가볼게요. 0.04분의 초항 항의 개수 5제곱 빼기 1까지. 이거 뭐라고? 대부분 나와 있다고. 얼마로? 1.2로. 그럼 0.2죠? 그럼 잘 봐. 0.2 결국 0.20 아니야? 0.04, 0.20 약분하면 4분의 20 똑같은 표현이니까 5만 남죠. 104 곱하기 5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쭉 대표 문제 풀어주고 볼게. 우리가 13번까지 해서 14번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보자. 글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기호로 바꿔서 풀어볼게요. A가 2라고 설명 나와 있고요. A5가 54라고 설명 나와 있네요. A3, 바꿔볼게. 처음이니까. A1R이 2인 거고, A1R의 4제곱이 54인겨. 그럼 R의 세제곱은 얼마? 27. R은 얼마? 3까지.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으면은 지금 나누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초항과 공비 구하는 거 더 쉬울 수 있어요. 등비가. 3이니까 대입하면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거 연습하면은 A에는 초항에 R에 n-1제곱이고요. 문제는 A4를 물어봤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18 정도 나올 텐데 이제 처음 풀어보는 문제였으면 일반항을 구한 거고, 문제는 공비 구했으면 뭐로 풀어주면 좋냐면은 A5가 54라며. 근데 A4 물어본 거 아니야. 뭐 곱해야 54돼. 이렇게 구도 되겠죠. 왜냐면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그냥 바로 다음 항이니까 공비 차이야. 알겠죠? 볼게요. 혹시 두 번째 힌트에서 바로 뭐 구할 수 있을까, 얘들아? A9가 9분의 곱하기 A7인데요. 둘은 항이 두 개 차이 나기 때문에 뭐 나눠서 해석을 해도 되겠죠. 얼마 남아? R제곱. 그럼 R은 얼마겠어요? 뿔마 9분의 1인데 모든 항이 뿔마 3분의 1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면. 그럼 다시 또 A2 같은 경우는 초항에다가 공비 곱한 건데 18은 초항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럼 초항 얼마 나옵니까? 54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뭐 얘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해서 풀어도 되지만 A6은 뭐겠어? A1에서 이거 5개 있는 거겠죠. 답은 좀 덜 없네. 54가 27 곱하기 2니까 약분하면은 3의 제곱분의 1이니까요 9분의 2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여기는 공비가 양수라고 있고 일반항을 구해주는 거 같죠? 일반항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뭐 많이 문제는 안 풀어봤지만 혹시 얘 바로 올 수 있을까 우리? A3이 3이고 A5제곱이 9니까 항 두 개 차이 나니까 R제곱 나눠버리면 3까지. 괜찮아? R은 뿔마 루트 3인데 아까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만 구할 거고요. 뭐 어차피 일반항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A1은 구해주면 되는데 또 R제곱이 3이라며 A3 구성은 뭐겠어? 초항이랑 R제곱 곱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근데 3이래. 그럼 초항 얼마겠어요? 1까지. 그럼 일반항은요? 초항 의미 없고 아래 n-1제곱인데 우리 이거의 제곱이 궁금해. 이거의 제곱. 그럼 이 2를 여기 2분의 1을 뿌리겠습니다. 뭐랑 똑같아요? 3의 n-1제곱까지. 됐슈? 얘가 1000보다 크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별거 있냐 얘들아 이거? 그냥 뭐야? 3의 거듭제곱. 그럼 3의 거듭제곱 중에서 1000보다 큰 놈은 3의 거듭제곱은 쌤이 이제 얘까지밖에 나뉘었거든요. 그 다음 거 뭐야?
2천대겠지. 무조건 1000보다 크겠죠. 그러면 7제곱 이상이 되는 거니까 n-1이 7 이상, n은 8 이상이 돼버리니까 8로 구해주면 되겠죠. 잘 보자. 세 개의 항이 있고 양쪽 끝에 이제 2랑 162가 있으니까 쌤은 등비 중항으로 풀겠습니다. 뭐 아니면 A1이랑 A5로 구해도 상관없긴 할 텐데 그냥 등비 중항 가볼게. 등비 중항 뭐라고 했냐면요. 가운데 제곱은 양쪽 끝 2, 81 보고 있어? 뭐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4 2의 제곱 9의 제곱 맞죠? 그럼 뭐의 제곱이야? 18의 제곱이네? 됐어? 그럼 B가 18이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9지. 다시 말하면 가운데가 제곱은 양쪽 사이드 곱이니까 36 6 나와야 될 것 같고요. 2, 6, 18 구성원을 보니까 공비가 다 3이겠죠? C는 54까지. 그럼 6, 18, 54 더해주면 되겠죠. (18번) 이렇게 항이 3개밖에 안 나와 있으면 뭐 등비 중앙 써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가 제곱은 양쪽 사이드 곱 넘길게. 8x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144 약분 되겠죠? 8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x 마이너스 6 x 더하기 3은 0까지. x는 6 또는 마이너스 3으로 구해버리면 되겠네요.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6밖에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아니고 보자. 등비수열은 합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곱 써달라고 했었죠. 근데 곱을 줘버렸으니까 쌤이나 바로 가버리자. 가운데 거 A라고 둬줘. 그러면 전 거는 R분의 A, 마지막 거는 AR까지. 얼마 나와요? A의 세제곱. 근데 그게 얼마래? 8까지. 세제곱이 8이면 A는 뭐밖에 안 돼? 2밖에 안 되겠죠. 그럼 지금 이제 여기서 합해서 7 나와야 되니까 2R 더하기 R분의 2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거고요. 뭐 잘 안 보이니까 바로 R의 제곱 때려줘.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까지. 2, 1, 2, 1. 그래서 R이 2개 나오는데 공차가 양수음수 나오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아무거나 넣어도 답 나옵니다. 왜냐면 아래 2분의 1 넣게 되면요 4, 2, 1 조합이고요. 아래 2 넣게 되면은 1, 2, 4 조합이야. 상관없어요. 알겠죠? 가장 큰 수 4. 여기도 볼게. 지금 조금 말이 긴데 규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정삼각형 넓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한 변이가 4고요. 정삼각형 넓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넓이 공식 뭐죠? 지환이? 기억나? 지우 기억납니까? 정삼각형 넓이 공식. 보통 넓이나 높이를 세트로 같이 외우거든? 안 나오면 일단 쌤이 알려줄 거고요. 외워주시고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아예 기억이 안 나니까 나중에 유도라도 하라고 알려주겠습니다. 높이가 보통 수선이잖아요. 근데 정삼각형은 뭐랑 또 같은 표현이야? 이등변이라고 해도 되죠? 수직 이등분됩니다. 60도, 30도, 90도네. 30도 2분의 1의 2랑 60도 관계는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a까지. 밑변 알고 있고 높이 알고 있으니까 넓이 구해버리면은 4분의 루트 3a 제곱까지. 그래서 외우지 말고 공식 2개만 딱 외워주시고요. 바로 대입할 거야. a 4야 얘들아. 16 루트 곱하기 4분의 루트 3이니까
4루트 3 나오겠죠. 그럼 자가 이제 여러 가지 시행을 할 거고요. 우리는 이제 10번째 시행까지 와버릴 건데 어떤 설명이 있냐? 1회 시행을 하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가 뭐야? 이 넓이를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중점 잡아서 이제 삼각형을 만든다는 표현인데요. 넓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총 4등분 됐을 때 3개만 챙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행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3개 남았잖아. 여기서 또 이 조그만 거를 이 큰 거로 생각을 하는 거야. 중점, 중점, 중점 잡아서 날려. 중점, 중점, 중점 잡아서 날려. 중점, 중점, 중점 잡아서 날려. 그럼 결국 4등분 한 것 중에 3개만 남은 거고요. 또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칠된 넓이가 A1인데 여기 넓이를 각각 4분의 3 한 거기 때문에 A2는 이거야 그냥 4루트 3 곱하기 4분의 3 누구? A1을 또 4분의 3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하는 거죠. 지수가 똑같네 n이랑. 그러면 4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됐어요? 뭐 합을 다 구해달라고 했으면 등비수열 합공식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A10이 궁금한 거니까 3번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볼게요. 아까 연습했었는데 등차인지 등비인지 모르겠어. 근데 일반항이 이따구로 생겼네.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 얼마인? 2의 2n제곱이니까 4이고요. 초항은 뭐 그딴 거 외우지 말라고 했어. 뭐 앞에 있지도 않고 얘는 1 넣으면 돼요. 2까지. 그래서 이거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도 A1부터 A19 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S10 공식만 써보겠습니다. 등비수열 합공식은요 R-1분의 A1에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까지고요. 문제를 보면은 분자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 밑이 2입니다. 그래서 이 4의 10제곱도 2의 20제곱으로 바꿀게요. P 21이고요. 끝났습니다. 별로 안 남았는데 한 3개 이제 이거 그 앞에 등차랑 똑같은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풀이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편한 거 써주세요. 알겠죠? 볼게. 첫 번째는 그냥 공식 쓰는 거야. SN은 30이고 SEN은 51에 출발. 공식 뭐라고요? 2분의 n에 뭔 소리야? 등비 소리인데. R-1분의 A1에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맞죠? 두 번째 SEN은요 R-1분의 A1에 아래 2n제곱 마이너스 1까지. 이제 마지막 궁금한 것도 구해놓으면은 R-1분의 A1에 아래 3n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다 공통은 있어. 뭐 있어? R-1분의 A1. 그 다음에 얘들을 잘 보시면요. 뭐 보입니까 혹시? 곱셈 공식을 변형하시면 됩니다. 왜? 아래 2n제곱 마이너스 같은 경우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우리가 R-1분의 A1에 아래 n-1 아래 n 플러스 1까지. 맞지? 그럼 얘들아 이거 얼마야? 30.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겠어? 3분의 5가 돼야만 50이 될 수 있겠죠? 누가? 아래 n제곱 더하기 1. 그럼 아래 n제곱 더하기 1이 3분의 5니까 아래 n제곱은 3분의 2가 돼버린 거겠죠. 두 번째, 우리 이거 궁금하잖아. 여기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왜? 3차잖아요.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에 제곱 쓰고 곱한 거 양수로 한번 쓰잖아. 그다음 더하기 1까지. 그럼 또 누구만 남은 거야? 여기는 아까랑 똑같아요. 30이야. 그럼 나머지가 지금 아래 2n제곱, 아래 n제곱 더하기 1인데요. 위에 아래 n제곱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9분의 4, 3분의 2, 더하기 1까지. 그럼 얼마 나와요? 9분의 4, 6, 9네. 9분의 19? 이야. 3약분 해주시고 10 곱하면은 3분의 190. 그래서 뭐 공식도 엄청 나쁘진 않아요. 다 그 약분처럼 이제 너네가 해석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됐나요?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을 쭉 해석해서 푸는 건데 잘 봐. 이게 30이죠. 이게 50 맞죠? 프림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얘들아, 이게 얼마인 거야? 30이다. 이게 얼마인 거야? 20이다. 근데 어떻게 접근해서 풀 거냐면 잘 봐요. 혹시 이 A1이랑 AN 플러스 1은 무슨 관계냐? 아래 n제곱을 곱하면 되거든요. 1이랑 n 더하기 1이니까. 맞아? 좀만 집중해보자. 그럼 혹시 AN이랑 AEN도 어때? 얘도 아래 n제곱을 곱해버리면 된다? 근데 어떤 설명이냐? 우리가 이제 등차처럼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봐봐. A1부터 AN 이 30짜리에 내가 양변의 아래 n제곱을 그냥 곱해버리면 뭐야 항이 n개이기 때문에 이걸 다 뭐 해줘야 돼? 분배해줘야 된다. 그러면 좌변이 뭐가 돼버립니까? 다이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결론은 30 A1부터 AN에다가 뭐만 아래 n제곱만 딱 한 번 곱하면요 얘가 돼버려 그냥. 그래서 아래 n제곱이 얼마로 나올 수 있겠어? 3분의 2로 나올 수 있겠죠. 분배 법칙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곱하면 돼요. 그럼 봐봐. AS3에는 A1부터 A20 왜 그래? EN A2N 더하기 1부터 A3N까지잖아. 여기 얼마야? 50. 여기 한번 잘 볼게. 혹시 얘랑 얘의 관계 어때? A1이랑 A2N 더하기 1. 아까 A1이랑 AN 더하기 아래 n제곱만 곱하면 됐었잖아. 그럼 A1이랑 A2N 더하기는 A1에다가 아래 2n제곱 곱하면 되겠죠. 쭉쭉쭉 다 해석을 해봤을 때 마지막 항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AN번째 항에서 A3번째 항은요. AN 곱하기 아래 2n제곱 해버리면 돼버립니다. 결론은 여기는 또 뭐랑 똑같냐. 문제에서 아까 알려준 30에다가 아래 2n제곱 곱하면 됩니다. 아래 2n제곱 얼마예요? 9분의 4. 9분의 4. (3분의 40에다가) 50 더할 거 아니에요. 3분의 190까지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편한 거 써주세요. 알겠죠? 여기는 활용 문제 같은데요. 지금 쭉 문제를 해석해보면은 1년 동안 20년까지 20년 동안 전입자 수가 50만 명, 50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전입자 수. 10만 명은 11년부터 20년까지. 그럼 40만 명에 대한 힌트도 준 거네요. 볼게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만 명 들어온 거 맞죠? 두 번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만 명 들어온 거 맞고요. 혹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0만 명 들어와야만 더해서 50만 명 된 거 맞죠? 그럼 문제를 보니까 얘들아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대요. 뭐 감소, 증가 그냥 다 곱하기니까 공비 써버리면 돼요. 그럼 잘 봐. 이둘 관계로 쌤 공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공비를 구할 수 있냐? 1년 11년, 2년 12년, 10년 20년 몇 년 흐른 거야? 10년 흐른 거다. 그럼 여기 총 40만 명 전입자에다가 내가 10년 동안 그 감소한 비율을 곱해버리면 다 뭐가 돼버려? 10년 뒤 전입자 수가 돼버리면서 10만 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아래 10제곱 곱한 게 뭐가 된다는 거야? 10만 명. 그럼 아래 10제곱 얼마 되겠습니까? 4분의 1 돼버릴 거고요. 뭐 이거로 뭐 초항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어디 물어봤어요? 20년 말고 2021년 전입자 몇 명이냐고. 근데 누구랑? 2001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 잘 봐야 돼요. 2001년이랑 2020년은 21년은 몇 년 지나면 돼? 20년. 그럼 20년 동안 비율이 얼마 감소했겠어? 16분의 1 감소했겠죠. 제곱이니까. 맞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의 전입자 수가 훨씬 많겠습니다. 과거니까. 이거의 전입자 수는 이거의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2021년에 맞지? 몇 배냐고 물어본 거니까 2001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잠깐만. 감소한 거니까 2001년은 이제 20년 감소한 거니까 2021년 전입자에다가 20년 동안 감소한 비율을 곱해주면 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021년 전입자에다가 몇 배인지 물어봤으니까 아래 20제곱이 정답이니까 여기 제곱해버리면 16분의 1로 구해주면 되겠죠. 뭐 16이나 16분의 1을 고민했을 때 지금 16이 없으니까 뭐 16분의 1로 바로 써도 되긴 하지만 문장을 읽으면은 적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답해볼게. 보자. 지금 또 아무런 수열이 안 남아있어. 등차인지 등비인지. 근데 SN 한번 해석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SN은 10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00입니다. 어때? 좀 보여요? 10의 제곱 내릴게. 그럼 어때? 아까 뭐라고 했어? 지수함수 형태이면서 앞에랑 뒤에 숫자 부호 차이면 얘 등비수열이라고 했었죠. 공비가 얼마인? 10. 그럼 잘 봐요 얘들아. 이 내용 기억나십니까? SN이랑 AN의 관계 뭐였어요? SN에서 SN- 빼면은 AN 나오는 거였고 S1이랑 A1 같다고 했고 얘는 항상 2 이상이라고 꼭 암기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 내용은 등차만 되는 게 아니고 등비도 다 되거든요. 그 무슨 소리냐? 우린 A1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활용해서? S1 활용해서. 일러주세요. 10, 100, 1000 빼기 100이니까 900. 됐습니까? 그럼 A 같은 경우는 공식 써야겠죠? 초항. 공비 n-1제곱. 근데 이제 입맛대로야. P 곱하기 Q에 n 더하기 1제곱 나와 있는데 우리는 n-1제곱 구했죠.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900을 9 곱하기 100에 10의 n-1제곱인데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수법칙 써버리면은 10의 n 더하기 1에 9까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P구, 이게 Q구. 빼면 마이너스 1까지. 됐나요?